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 후에. 안녕하세요,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13일입니다. 자, 아주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여의도 집회 관련해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댓글에 어떤 젊은 여성이 40, 50대 아저씨들이 부르는 그 민중가요가 멋있었다. 나도 배워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는 엄청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젊으신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은 그 아재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자, 오늘 김어준이 어떤 국회 참고인으로 나와서 큰 폭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내일이 있을 탄핵 표결하고 연관지어서 하겠죠. 자, 제가 그날이 오면을 배웠던 거, 제가 대학 학번으로 시작하면 87학번입니다. 제가 입학식을 했을 때 이미 박종철이 87년 초에 죽었습니다. 물고문으로 죽었다는 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 관련된 대자보를 보면서 제가 입학을 했고요. 그해 여름이죠. 6월달이죠.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위에. 그래서 이제는 젊으신 분들도 이런 걸 접수하실 시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40, 50대 분들은 지금 허리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긴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노래나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걸 짤막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못하는 노래지만 하나 앞부분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걸 보면 이 생각이 전 들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20대 대선 결과 제가 그때 이런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제가 지리산으로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때 이걸 여러분한테 던져두고 제가 갔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그대를 위로합니다. 2년 반 전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결과를 존중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사자가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헌법적인, 반인륜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의 당선은 저로 하여금 정치 노평을 시작하게 했고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할 정도로. 그 위기가 2년 반 만에 이렇게 오네요. 이게 내일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하죠. 아주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어준의 이 이야기, 저는 놀랐습니다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널에서 계속 북에 대한 공격, 자작극,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그게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구나. 그리고 미국의 관여. 자, 이 내용을 축약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들을 이제 체포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이거 한동훈 체포한다. 이 제보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건데 미국 대사관, 즉 CIA에서 온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대단하죠. 여당 의원도 죽였다. 그리고 현재 정권의 반대측에 있는 사람도 죽였다. 북한군이 죽였다. 자, 이거는 김어준은 왜냐하면 미국 CIA나 미국 대사관이 김어준한테 전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며칠 전부터 제가 해오던 이야기하고 맞닥뜨려 보면 아주 큰 스케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포디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예. 북한군 지시를 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또 호송하고 있는 호송들 위장 공격을 해서 국군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도 체포해서 데려가는 와중에 북한군으로 위장한 세력이 호송대를 공격한다. 그래서 사망자를 초래한다. 이 중에 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을 사살해야 된다. 그 용도는 그에 동원된 수단은 북한의 무인기와 북한의 무장이다. 그래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게 한다. 최소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생화학 테러 생각도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 HID 전문 요원이 특수 요원이 7명이 올라왔었다. 그게 이들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예, 또한 선관위를 뭐 폭파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다. 그것들이 이제 북한과 내통한 혐의를 갖고 있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과 엮여진다. 그리고 그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공격한다. 이것은 한동훈의 공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동훈의 공격은 대비용이에요. 여당이 한 짓이 아니라, 지금 집권당이 한 짓이 아니다. 윤석열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죽음이거든요. 한동훈이 참 끔까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정철 김어준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구하러 왔다. 그래서 스토리라인이 다른 겁니다. 양쪽이. 예. 한동훈은 그래서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자, 생화학 테러 같은 것은 일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정했었지만 일반 국민 주요 시설 폭파하고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던진다. 그래서 여론이 최대한 악화되게 만들고 미국이 개입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만든다. 이것은 세월호 때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예, 우방국,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가진 우방국에서 연락이 왔다. 보호도 거기서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건 미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쭉 드렸었는데, 남북 군사적 충돌과 2차 계엄 가능성, 이 2차 계엄 가능성은 오늘 밤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전체 주도권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이 시킨 대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자, 그 전에 신호도 있었죠. 7일 전에,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한 2주일 전이겠네요. 북한의 원점 타격 지시, 오물풍선에 대해서 합참이 거부했다. 자, 이때 이미 이제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 합참이 거부했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한 합참 의장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그 군사 충돌이 생기면 자동 개입되게 돼 있는 미국과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것들이 모든 것이 오늘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탄핵까지도 사실은 위험하다. 일단 이런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위기는 충분히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어준은 이거는 미국 측으로 들은 이야기, 책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김건희가 어태한 특수부대 모임에 계속 전화를 했다. 이거하고 윤석열이 어제 강경 담화를 발표한 거하고 상관이 있다. 그리고 김건희 스스로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건 지난번에 디올백 받을 때도 그와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공이 2025년에 통일이 된다 이런 말을 떠들고 다녔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이 북진 통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었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다. 여기 미국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때 뭐 최순실이 했던 세월호 사건의 건 좀 더 확실해지죠. 이제 그거 똑같았다.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상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를 뛰어넘어요. 네타냐후는 전쟁을 확전하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한한 짓을 많이 했지만 자국민을 사살하기까지 했지만 추정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 추정으로 미군을 죽일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이게 김건희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김건희는 세월호 때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켰잖아요. 미친 짓이지만 거기에 한 그룹 더 나갔어요. 유례가 없는 미군을 희생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 드론과 북한 무장을 이용해서 미군을 공격해서 미군을 사망시킨다. 이겁니다. 그게 천공이 말하는 2025 통일, 북진 통일,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자, 여기에 자신들을 꽤 맞추고 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양교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통일 대통령으로. 엄청나게 왜곡되게 접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마중물밖에 안 돼요. 네, 천공하고 최순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통일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들도. 그리고 여성이 부각된다. 네, 우리 선배들의 그 동양학 이론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죠. 예. 그리고 윤석열은 껍데기다. 그래서 통일 대통령 될 것. 이것은 내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김건희가 말한 장면도 뭐 이미 포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윤석열이 말로 쓰인 거예요, 말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남북 통일,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를 촉진자가 될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아니면 분명해요. 연거푸 두 번 시도한 거예요. 최순실과 김건희, 천공이. 자, 오늘 조선일보 나온 내용 볼까요? 한 번씩 다 읊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11% 나왔죠. 갤럽에서 역대 최저. 탄핵 찬성은 75%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윤석열은 모든 권한과 그것을 당연히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로 당선된 권성동이 하는 말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줘요. 헌법 개정 논의하자.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건 내각제 개헌하자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일부 타협할 수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같이 살자. 같이 해먹자.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답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내각제에 관해서. 예, 저는 우리 현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짓을 하고 거기에 부하내동한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각제를 한다? 이건 더더욱 아닌 거죠. 그게 민주당이 따라간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지금 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한테 제안을 했다는데 거절했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건희의 말을 들어서 제 두 번째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내일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두려운 바는 오늘 밤이죠. 자, 그래서 권성동이 있는 이야기 다 한 거예요. 헌법 개정 논의하자. 내각제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국방장관 빨리 임명해서 김건희의 지시로 계속 간다. 이렇게 강원 양명책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그 갤럽 조사죠. 11%. 이거 한번 제가 눈에 가는 것은 30세 이하에서 지지율이 3%, 30대에서 6%, 40대에서 7%, 50대에서 7%, 70대 이상에서 28%예요. 네. 자, 여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인구 구조로 봐서 머릿수가 제일 많은 게 50대고 그다음 40대예요. 이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 경험을 가진 세대였어요. 그렇지만 30대 이하부터는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20, 30대 지지율이 40, 50대보다 훨씬 높았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근데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 한 곡 부른 겁니다. 한 곡이 아니라 서두만.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은 계속 노환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이 50대가 이제 60대도 많이 그래. 60대 한 60, 제가 봐서는 65세 정도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가 인구수도 많아요. 근데 4, 5, 60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의 세대인데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이들이 70대 이상 올라가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젊은 세대가 돌아섰어요. 국민의힘은 붕괴될 것입니다. 이 분기에. 그래서 국방장관 임명한다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간절한 부분은 개헌에 대한 합의를 하자. 예, 민주당으로서는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겠지요. 예, 이것이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아니면 누가 이걸 해내겠어요? 아니,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해내겠어요? 예, 물론 이렇게 갈라치기 한 거,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면서 젊은 친구들을 야당 지지에서 빼낸 것도 역시나 국민의힘의 한 일이에요. 정치공학적으로. 예, 왜냐하면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원래대로 돌아갔다. 향후 3, 40년간은 아주 힘들다. 이쪽 세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세월호를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왜 여기 국정원이 개입돼 있었을까? 예. 그리고 왜 끝까지 다 파헤치지 못했을까? 예. 이것은 이제 이번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기획한 안을 보면은 많은 설명이 이제 된다고 봅니다. 같은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는 거기다가 미군 스스까지도 사살하려고 했다. 자, 그들은 세월호의 핵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수를 하나 더 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시기로 몰려가고 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 큰 것으로 압축돼서 많은 것이 공개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말씀은 거기에 들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끝나면 김정은 만날 것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가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그리고 가자 전쟁도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 정전협상 시작한다. 이것을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 미국이 엄청나게 놀래고 있잖아요. 경기를 하고 있을 지경이거든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이 하는 짓에 대해서, 김건희가 하는 짓에 대해서. 그걸 트럼프가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식의 압박이에요. 첫 번째 윤석열에 대한 경고다. 넌 낙동강 우려야 된다.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 공격 안 해. 너만 혼자 발려나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트럼프식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무대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죠. 김정은한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면 너와 우리 이야기하자.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 계속하자. 결론 내자.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지난 11월 27일 날 나왔던 발언을 서로 이번에는 이제 타임지하고 이번에 타임지 뭐 올해 인물로 선정됐기 때문에 나온 인터뷰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예요. 11월 27일도 그런 이야기 했죠. 이미 그때는 남한 정부 쪽에서 북한에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미국 정부에 의해서 또 트럼프에 의해서 인지가 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오늘은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고, 강도가 올라간 거죠. 이 정도로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과 직접 접촉 가능성 높아. 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넣고 했어요. 탄핵을 하라고. 자, 거기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정희가 때랑 똑같아요. 박정희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국민들이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런 결말을 맞았죠. 북한에 총알에 맞아 죽었잖아요. 자, 윤석열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과거에 몇 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탄핵으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유효합니다. 탄핵이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타임지에 소개된 그 인터뷰예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 대북 관계 생산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말해줄 수는 없다. 예.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끝나면 자 이거 두 개를 끝낸다는 게 지금 깔려 있어요. 가자 전쟁도 내 취임하기 전에 끝내라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내년 5월, 6월부터는 미국이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1년짜리 큰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6년이 250주년인가 그래요. 미국 독립. 그래서 1년짜리 행사를 분위기를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빵빠레만 올린다고 기분이 올라가고 실체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자 전쟁 조금씩,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체적 모습. 미국이 해외 전쟁에서 빠져나오지만 미국의 리더십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게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면은 두 개가 이거 제가 뭐 길어서 다 번역을 못 해드립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개별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동시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러시아의 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겠죠. 여기서 중국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화해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김정은과 내가 마주 앉아서 아주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야. 지금 너한테 말은 못 해주겠어. 그렇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 정말 잘했네. 이렇게 나한테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식으로. 예. 그리고 미국의 꼬붕인 영국은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영국 가디안 BBC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다. 레임이라는 것은 쩔뚝거린다는 뜻이거든요. 쩔뚝거리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쉽게 잡힌다는 뜻인데 데드덕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참혹한 이야기를 막 하네요. 자, 이것은 분위기가 많이 기울었고 강력한 압박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미국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고 어제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대정부 질의를 보니까 거기서 어제 하나 고침 공지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대사가 우리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조태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조태열 외교장관입니다. 김태효는 포함되어 있고 역시 전화를 안 받았다. 자, 거기다가 미국 국무부 장관, 외교장관이 전화를 온 것도 안 받았다. 대사 전화도 안 받았고 블링컨 국무장관의 전화도 안 받았다. 그리고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용산에 전화를 했는데도 통화가 안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탄핵이 안 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엄청나게 희한한 짓을 해야 돼요. 네. 뭐 탄핵이고 뭐 지금 헌재 심판 가서는 뭐 거기에 누구 얼마나 우호적인 헌법재판관을 심는가하고 저는 무관해요. 이미 사형이에요. 예. 자, 이미 죽어요. 자, 한 짓을 봤을 때 확인 냉감을 하더라도 그래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할 수가 있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통째로 딸려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도 상당히 위험한 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했죠. 그게 오늘 이제 쫙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의 독재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우리 이미 딴 길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왜? 지난번에 평양에 무인기 보냈을 때 이미 큰 경고를 했음에도 무시했잖아요. 자, 내일 임무 정지가 되더라도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일단 국군 통수권이 있는 오늘 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오히려 북미 종전 협상이 촉진될 듯. 왜? 선방은 윤석열이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왜?
이 우리나라니까 미국이 아니고. 자, 그래서 미국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벌써 트럼프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북한을 단속해야 돼요. 또 북한한테 확인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남한이 찝쩍거리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그 자체가 뭡니까? 북미 종전 협상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마중물인 겁니다. 불 붙이는 부싯돌이고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자, 이 와중에 자기를 변명하는 와중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죠. 간첩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거부했다. 그 간첩법 발의를 거부한 그 때문에 뭐 거부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사례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태양광 패널 기술을 훔쳐갔다. 그런 말이 흘러나오자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의 담화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합니다.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자, 지금 현재 주변에서 윤석열이 갖다 붙을 수가 있는 데가 기댈 수가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는데 그 애써 밥그릇을 거듭차는 형국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기관을 점령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밝혀진 것보다 폭이 좀 넓어요. 10개의 기관 정도. 그게 헌법기관이 지금 벌써 국회하고 선관위가 있었고 MBC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정치인들 체포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도 한 15명 정도. 예. 그리고 현직 판사를 검거해라, 체포해라. 누구냐? 이재명한테 무죄를 준 예, 법관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포고령에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가 들어가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포고령을 윤석열이 만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개인 감정 해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억한 감정을 푸는데 국가 시스템 계엄령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지지율이 11%가 나왔지만은 다음 주까지 만약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지도 평가, 지지도 조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거 급박하게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되새겨 보게 되거든요. 천안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저만 해도 과거에 언급드렸던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북한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윤석열이 놔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를 통해서. 왜? 다 까발려주니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저도 여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 가면은 그 전두환의 생가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여기다가 불을 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방화를 내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남태우라고. 자, 그리고 그 밑에 합천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천 국민학교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거창 합천 바로 옆이거든요.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다 다시 거창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가면 일해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합천에 그 환강인가? 예, 그 낙동강 지주구 위에 합천댐이 있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인데 거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지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리산이 아니라 그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일해공원이라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 일해가 전두환의 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2.12를 기념해서 광주에 이름이 전남도청 원형 복원 지킴이 어머니로 되어 있네요.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피 맺힌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회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이 많다. 이것을 없애자. 그게 과연 합천한테 도움이 되느냐? 일회라는 전두환의 흔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걸 고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5천년 이래 최고의 지도자인 박정희의 동상이, 제가 박정희 생가도 가봤거든요. 전두환 생가도 가보고 옥천에 있는 유경수 생가도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이 올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지금 경북과 대구에서도 뭐 한 60% 이상이 탄핵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박정희 동상
우상화는 이미 큰 동상이 서 있어요. 박정희 그 생가의 근처에만 가더라도 그걸 또 하나 세웠다는 거잖아요. 도청 앞에. 그 모순을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구소련의 여러 공화국에 세워져 있던 레닌 동상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끌어내려졌어요. 그 박정희 동상들도 그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시초가 일해공원 이야기예요. 박정희 다음, 죄송합니다. 전두환 다음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자, 광주는 계엄군에 짓밟혀가지고 몇백 명의 목숨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신인 국민의힘이나 뭐 새누리당이나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선명한데 저만 해도 아까 그 노래를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80년대 그 노래를.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기득권자로서 얘들 봐, 선생님 하면서 몰표를 몰아줘, 우리도 그래야지,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 뜯어 고쳐지겠습니까? 경상도 땅에서도 5.18 같은 사건이 한번 일어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야지 돌아설 것입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 그 동상과 거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내각제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다른 나라 되는 것이죠.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박정희 동상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이 상황까지 초래해 놓고. 저는 윤석열이 왜 거기에 지지를 받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게 뭡니까? 보수란 말도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투자해왔던 그것을, 그 기회를 앗아가지 말고 다른 데 갈라주지 마라. 계속 나한테 주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달라. 그래요, 그래. 서울에, 강남에 지지를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약하다는 거죠. 자, 그 틈에서 북한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김어준의 폭로를 보셨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이까지 몰려 있는 것이고, 어떤 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일단 이런 말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군이 1200명의 정도의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실패한 것은 뭐냐? 그 암살조도 나갔고 저격조도 나갔고 체포조도 나갔고 다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광급 또는 위관급 이하로부터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많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벌써 3개월 전부터 소문이 났다. 한미연합소도 알고 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태업을 했다. 그들 체포조가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고 근처를 배회했다. 우리 707이 그런 부대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당연히. 태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만은 마지막 위험이라고도 봅니다. 예. 지금 아까 김어준이 한 이야기로는 현직은 지금 위에도 다 바뀌고 직무정지돼 있고 논란 게 있어가지고 통솔이 안 되지만, 과거 특수부대 출신 은퇴자들 오비 모임에 연락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만화영화 되는 거예요. 만화영화. 지금 하도 희한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정보는. 아슬아슬한 탄핵이 확실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일 탄핵 현장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등장을 해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저도 내일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